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에 유럽 비중을 늘리라는 한경 글로벌 마켓의 권고입니다. 월가 투자 회사들 이딴 경고, 긴축, 기업 실적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기사이고요. 유럽의 주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회사의 시장 전망입니다. UBS, 모건 스탠리, JP 모간,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여러 투자회사의 S&P 500 연말 전망치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가 감소하고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ED 11월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임금 인상 등 인플레 요인이 꿈틀거리고 미국 10년물 금리 내년 2%대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회복기에는 기술주보다 경기 재개주, 현금 흐름 좋은 고품질 주식,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의 힘은 막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급여 10년 전으로 후퇴해서 조선 뿌리산업 4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자, 거제도에 있는 그런 조선 업체의 그 인력난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요. 남은 자는 잔업수당이 사라지자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이 일성화되었고요. 떠난 자는 일당이 높은 건설, 플랜트 업종으로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제도의 한 조선소 인근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퇴근 후에 사용할 배달용 오토바이가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업을 못하니 퇴근 후에 배달을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주 52시간 여파로 임금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중소기업들, 잔업 특근을 못해서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생활비가 줄자 투잡에 나서서 베테랑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지 못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수출이라는 것은 납기와 품질이 가장 중요하죠. 주 52시간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조선업의 성장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2030 미국 신차 절반이 친환경차라고 하고요. 전기차주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가솔린 디젤차는 해가 갈수록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친환경차는 해가 갈수록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가가 테슬라는 상승하고 니오 루시드, 워크호스 등 다른 회사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소에서도 차지 포인트와 EV고는 하락하고 있지만 볼타는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요. 이제는 엔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실내 인테리어와 배터리, 자율주행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판이 바뀔 때는 도전자에게 유리합니다. 판이 그대로이면 현재 1등 기업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는 현대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H2 모빌리티 10년 전에 2차 전지 산업을 보는 듯 10배거 후보, 10배가 오를 주식이죠. 수소가 온다고 합니다. 자, 넥스트 배터리는 수소라고 하는데요. 증권사가 뽑은 수소경제 최선호주는 SK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한 10개의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대차는 가장 먼저 수소차를 개발했고 이미 수소 트레일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에서 현대차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자, 새로운 테마로 주목받는 수소 경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전 세계가 친환경 ESG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 개별 주식이 아닌 ETF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요, KB스타 FN 수소 경제 테마 ETF가 있고요. 해외에는 글로벌 X 하이드로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주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택 리츠 시총 1위 아발론 베이 집값 급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리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판단입니다. 내년에 정권이 여당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질 것이고요.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자, 리츠는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금이 매력적이고요. 내가 투자한 후에 배당금이 더 늘어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것입니다. 자, 내년 3분기부터 삼성전자 0.1주씩 쪼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당 13만원짜리 카카오 주식을 13,000원으로 0.1주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1만원어치 0.1328 주식을 사는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퍼센트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투자를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한 주의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내년부터 2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지으면 절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가 내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40분이면 강남 간다. 월곡, 장위동, 동북선 진척에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의 경전철 새 역세권이 뜬다고 합니다. 자,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동북선이 2025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동북선은 경전철이죠. 현재 운행 중인 경전철은 우이 경전철, 에버라인 경전철인데 이 두 가지는 실패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의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완성될 경전철인 동북선과 신림선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림선은 여의도 셋강역까지 가고요. 동북선은 왕신리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나 교통 허브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북선 최대의 수혜지는 학원이 많은 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성북구 월곡 장위동 지나는 동북선에 대한 기사입니다. 핵심 일자리나 교통 허브와 연결이 되는 교통수단이 생기면 경유지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어린이 전동차를 체험하세요. 자, 경기 의왕시에 지난 10일 개장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가 그 사진입니다. 자,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의 입지가 절묘합니다. 앞으로 생길 월판선 청계역과의 거리가 불과 1.7km이며 인덕원 테크노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늘어날 곳들이죠. 부동산 투자의 규제는 개인이 아닌 대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새로 생길 월판선 청계역의 모습이고요. 백운호수 뒤편으로 이렇게 타임 빌라스가 위치하고 있고 거리는 1.7km로 예상이 됩니다. 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는 인덕원역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판교와 인덕원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판교에서의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전셋값 취소자 울며 겨자 먹기 월세 서울 아파트 임대 10곳 중 4곳이 반전세라고 합니다. 자, 전셋가 3억에
전세가가 3억에서 5억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분 2억을 전세금이 아닌 월세분으로 받는 것이 유행입니다. 기존의 전세금 3억 원은 월세의 보증금이 됩니다. 자, 포스코 효성 E&T 당초 전망보다 4분기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증권사가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포스코와 효성 TNC를 지금 추천하는 기사입니다. 자, 설마 했는데 빌라 현금 청산 날벼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를 울리는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되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분양이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전국서 9,256가구 분양을 합니다. 네,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런 분양들은 지금 새 아파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살던 원룸을 빼서 마지막 월급을 주고 떠났다. 23년차 맥주집 사장님의 비극입니다. 한때 가게를 4곳이나 운영했지만 지금은 적자로 돌아선 것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글은 다른 카페에서 본 글인데요. 하루 자살자가 40명이고요. 코로나 사망자가 30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하루 자살자가 30명 전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10명 이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하루 사망자 1명을 막기 위해 자살자가 늘고 있고 백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는 멈추어야 합니다. 확진자 발표와 더불어 사망자 수를 반드시 함께 발표해야 합니다. 자, 23년차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정부 대책 미룰 수 없다. 자, 정부의 대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모든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